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2,792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915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3%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더 강한 긴축으로 선회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미증시가 장 출반부터 하락권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특히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나스닥은 5%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 과대주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 반등에 성공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9%, S&P 500 지수도 0.2%대에서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0.6%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장중에 10% 이상 급락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때문에 지금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국제유가는 전일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한 10분 전쯤에는 1% 이상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였는데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914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떨어지면서 전일보다 9포인트 가까이 오늘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윤병호,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임상현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만 이 미증시에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장 막판 반등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 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예. 이제 개장 전에 좀 참고를 좀 해보아야 할 증시의 격언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보통 현재 전쟁의 포성에서 사고 승전의 나팔에 파라란 말도 있고요. 또 지난 이라크 전쟁 때는 실제 전쟁의 포성이 딱 터지자마자 사상 최저의 급등이 실현이 됐던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불확실성이 해소이 되면 오른다. 그다음에 FOMC도 결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고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은 나스닥의 차트도 이제 층이 이제 사실 깨졌죠. 깨졌지만은 이 층에 수평 채널의 하단선, 2단선의 하락에서 멈췄고 고점에서 한 달 정도의 조정이 됐죠. 지난번에도 현재 어떻게 보면 진폭이 낮았지만은 시간상으로는 정확히 한 달 정도의 하락이 멈춰졌기 때문에 저는 현재 물론 이제 내일 오늘 지나치게 상승에 대한 승부이기 때문에 내일 좀 소폭 빠질 수는 있어도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FOMC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국내 증시 이벤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모멘텀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4분기 현재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오늘 발표가 되고요. 또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동시효과가 이제 좋은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 동시효과까지 이어질지는 약간 늦을 수 있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웰이라는 부분들, 중국 현재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투자 경고에서 투자 주의로 풀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내일 정도가 되면은 투자 주의 자체도 풀리기 때문에 로스웰 자체가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로스웰 한번 잠깐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이스텔이 동시효과가 높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철강주도 이제 원자재 상승의 이제 수혜주로 현재 떠올라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스텔 외에 다른 부분들 다시 말해서 그 현재 그 동양게스텍이나 다른 그 현재 철강주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나 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토엔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지만은 이미 이제 상장 초기에 이제 8,000원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16,000원이면 거의 더블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갭상승이 되더라도 현재 접근을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그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동시효과가 좀 좋고 좀 차트가 괜찮은 부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GSE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GSE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천연가스 급등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성에너지와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동시효과가 나름대로 이제 좋아 보이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그 삼각수렴의 형태를 좀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질세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동시효과가 좀 괜찮은 부분들 좀 살펴보자면은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네요. 비덴트라는 종목군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모멘텀 때문에 급등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저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 고점에서 20일째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시간 사이클을 보면 한 달이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만 이 반등도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반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동시효과 부분들이 약간 요동을 좀 치고 있지만은 현재 그 철강주 쪽에 또 순환매 쪽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1월 25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196원 10전까지 오르면서 외국인들에 한해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장에서는 곡물 가격 상승 가능성 때문에 일부 식료품 관련주가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와 내부자 거래 의혹 때문에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7만 5천 원까지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는 11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현재 0.4%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500원 챙겨가고 있고요. 주가는 3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0.2%대 상승 보이면서 81만 3천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정말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0.5%대 상승합니다. 현재 주가는 9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대, LG화학은 2%대 조정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은 65만 7천 원대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삼성 SDI와는 순위가 바뀌는 모습이죠. 시가총액이 좀 비딩비딩했는데 지금은 삼성 SDI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8% 가까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현재 922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2% 떨어지면서 2,785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지수 차트로 봤을 때는 좀 가파르게 굉장히 우하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등해주고 나서 지금 외국인들 물량 때문에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그 팔자세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전부 다 빨간색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 펄어비스와 LNF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하락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2% 상승 출발하고요. 현재 주가는 40만 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1%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7만 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와 시젠, 첨보가 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HLB가 0.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약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도 엑세스바이오가 5.6%대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 BNC가 5.7% 그리고 수젠텍이 1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오면서 이 시젠도 급등한 바가 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전 매매 정수 이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는가 싶더니 좀 꺾이는 모습이네요. 다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우리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확대하면서 시장이 계속 눌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응 작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정수 전문위원께서 개장 시그널 그리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2,900이 무너졌을 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돌릴 수 있었던 자리는 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 마저도 음봉으로 떨어진 걸 보고 이제는 현금화를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는 계속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내일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다면요. 이제 1단계 빠지는 겁니다. 물론 10단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2,700에서 2,600 사이까지는 무조건 내려온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이렇게 준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최소한 2,600 근처까지는 밀릴 때까지는 함부로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이미 이 얘기는 지난주 목요일 날에 다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올 때에서도 2,822가 깨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깨지게 되면 2,600까지는 기본으로 보셔야 된다. 얘기까지를 했는데 정말 목표치는 하락 목표치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 나온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현금화가 지난주에 되어 있다면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30%는 해놓으라고 그랬죠. 2,822가 깨지면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30%는 던지는 게 무조건 맞는 거고 15% 안쪽에 있는 손실 난 종목들은 다 던져라. 이 얘기까지 해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에서 종목들 수익이 난 상태에서 BH, 이녹스 첨단 소재 거기다가 뭐 서진 스팸 지금도 수익에 있는데 원익IP도 지금도 수익에 있는데 이거 지금 팔면 수익인데 팔아라. 현금화를 확보를 해야 된다. 조만간에 급락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손실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났을 때
자,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현금화가 되어 있다면요, 지수는 더 빠질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9%가 빠졌다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거 반등 나와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그 반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뭐 FOMC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날까 말까 이런 긴장감 속에서 거기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지금 돌파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악재들이 장이 빠질 때는 악재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어도 그냥 떨어지는 게 그냥 하락할 때는 원래 그래요. 지금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제 빠지는 거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살살살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살살 빠지면 이건 뭐 피만 말리고 올라가지는 않고 맨날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쾅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왜냐면 코로나 때에서도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종목들이 100%, 300%, 500%, 1000% 한 애들도 많죠. 에코프로 비행 이런 애들 1000% 올라갔고 그 외에서도 1000% 올라가는 애들은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바닥들이. 그러니까 뭐 1000%까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0%, 500%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려면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계속 시장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큰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신용물량이라든지 개인들이 손절하지 않고 계속 물타기를 덤비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들은 들어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개인 투자자들 이 단가를 한번 낮춰보려고 많이 빠졌으니까 물타기를 해야지 하는 흐름은 상당히 지금 좋은 방법은 아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일 3일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 동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관망 내지는 아직도 손실이 없는 예를 들어서 농심 같은 경우는 별로 빠진 게 없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수익이 났었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음식업종들, 어제 사료 관련주들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제 전쟁 날까봐, 우크라이나 전쟁 날까봐 식량난에 대해서 식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로 어제 사료 관련주도 음식업종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에서 이런 종목을 공략한 사람들은 수익권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없으면 이런 종목을 팔면 되는 거고 현금이 지금 30에서 50% 마련이 돼 있다면 이런 걸 뭐하러 팝니까? 알아서 올라가는데. 그럴 때에서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어제는 미래생명자원 여기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어제 강의 때 공략이 아니고 그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퍼스텍과 같이 지금은 방산주와 같이 퍼스텍처럼 크게 갈 수가 있다. 현금화가 많이 돼 있다면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할 텐데 뭐하러 던지냐. 매매하는 사람들은 저런 지금 전쟁 이슈에 지금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현금이 없다면 이런 종목들은 덤비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난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챙기라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은 막 아무 종목을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매적인 관점에서 짧게 하셔야 되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줄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한 종목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 자, 먹는 치료제 국내 2상, 3상에 대한 순항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급등을 했어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한다라지만 지금 이 종목은 거래량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강력하게 거래가 실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 때 덤비시면 안 되고요. 조정받을 때 이게 한 차례 조정을 받거나 패턴이 좀 싸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공략을 해야 되지 이거 무턱대고 덤비시면 안 되고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제 제약주는 이제 먹는 치료제 그거보다는 과거서부터 이제 항생제라든지 위궤양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활성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는 치료제 요걸로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기대감에 확 올라가면 따라붙는 게 아니고 잘 팔고 나오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롯데칠성인데요. 롯데칠성은 자, 음식업종이 어제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롯데칠성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칠성사이다. 이제 음료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요. 음료 가격 인상이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그 가격 인상의 효과로 원재료 가격이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상쇄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4분기가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4분기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주가가 단단하게 탄탄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려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같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서는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장이 꼬꾸라지게 되면 이 종목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대보다는 지수가 한 차례 더 흔들릴 때 좀 싸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토엔입니다. 최근에 상장하고서 계속 강세를 보여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요. 오토엔은 현대자동차 그룹 사내에서 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 그 이후에 분사해서 상장이라는 쾌거까지 이뤄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장했고요. 따상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자, 현재도 주가 15.19% 상승하고 있고요. 16,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이 주식시장의 하락장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철강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죠. 이 종목은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데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한국산 냉연 간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는 소식 때문에 철강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까지는 공매도 수량도 명주였다고 합니다. 지금 공매도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2% 상승하고 있고요. 4,21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어제 정말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좀 사셨다면 많이 심쿵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반등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4,645원대 전고점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4,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윤병호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은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V자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오늘 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예, 오늘 시장이 우리로서는 어제 미국장이 그 새벽에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플러스 0.54% 정도 그 이미 나스닥 기준에서요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젯밤에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지 미국장이 상승한 거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오늘 금융투자의 코스피 200 선물 수급을 보고 시장 방향성을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지금은 그 기술적 반등 구간, 예를 들어서 상승이 나온다 해도 기술적 반등 구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도 바닥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엔 홀딩 구간은 절대 아니다. 트레이딩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 방향성을 보면은요, 여기 금융투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금융투자의 차익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을 1235계약을 신매수해주고 거래소를 142억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다. 주가는 금융투자의 코스피 200 선물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디커플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직도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악재, 지금 또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보다도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좀 많이 나고 있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우리 시장은 외인들도 지금 차익 매도 중이에요. 금융투자 외국인 차익 매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매매하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컴투스 오늘 이제 컴투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특징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 컴투스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는 투자자는 안 계시겠죠. 이 컴투스가 게임즈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지금 가장 먼저 그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그 컴투스에 대해서 올해 새로운 성장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만 원을 모두 유지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22만 원이라는 거는 컴투스가 어떤 뭐 역사적 신고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고점이 3, 4, 5, 6, 8년 전에 그 모바일 게임이 한참 유행할 때죠. 19만 1,583. 이거는 이제 수정주가죠. 이 금액을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호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5일 가장 큰 기대작인 서머너스워 프로디크를 2분기에 북미 혹은 동남아 지역에 출시한 후 3분기에는 글로벌 전 지역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라며 T2E 시스템 도입은 게임 흥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크로니클 역시 시장 기대치에 상회하는 흥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P2E입니다. P2E. 이건 이제 외국에서 이제 게임을 이제 출시하고 어떤 그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활용한 그런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고 이런 외국에서 플랫폼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지금 앞서 나가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역시 분명히 좋아 보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컴투스의 자회사 다시 말해서 컴투스 홀딩스의 혼자의사격인 위지역 리소스까지 우리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올해 실적 상향 모멘텀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자,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은 21일 토마토 TV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에서 현대오토에버를 이제 추천주로 뽑았는데 저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해 나갈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전기차에서 하드웨어 부분으로 차별성이 많이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이 강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자, 뭐 이런 부분, 그 부분보다도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온 부분보다 저는 이 현대 오토에버를 자율주행의 그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으로 보고 현대 오토에버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속 매수했으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 한세실업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이제 의류 업종인데 지금 업종 차트를 보면 그 의류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위드 코로나가 모멘텀으로 반등할 때는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백화점 다들 좋았지만 선별화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실적이 필요한데 특히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의류 업체는 실적이 다 좋다며 특히 한세실업은 의류 재고 소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 수급도 좋고 4분기 실적 호황이 이미 예정돼서 재무도 탄탄한 상황이라며 최근 소비 확장세가 보이고 있어 한세실업이 의류업체 중에서 탑티어가 될 것으로 보여 내일도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의류업종들 중에서 그 한세실업하고 이제 그 영원무역이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 북미 지역 쪽에 상당히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특히 겨울에 주가에 그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컴투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한세실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거는 이제 그 번외로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종목은 다 끝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화재에 의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보여지는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대형 사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에코프렘 EM 역시 어제 장자 운동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또 주고 있어요. 에코프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대장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그 2차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생산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실적 역량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금성증권에서 20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오창 공장 화재 역량이라면서 투자 의견 발행 신규 리포트를 또 발행을 했고요. 목표가는 48만 원을 내놓았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주가는 목표가 된 19.5%의 추가 상승률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0일에 상장을 하는데 그 부분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상장과 같이 연동해서 우리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힘을 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상장하고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마 2차전 조금 좀
눌림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오늘 뭐 어제 하락에 대한 개파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본다라면 이번에 그 엔솔로 수급이 몰렸던 그런 부분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상장해서도 한동안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아마 블랙풀 현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오늘 그 기술적 반등으로 만약에 끝난다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아직도 그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우리가 그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다소 잘못된 매매를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작년하고 재작년 두 해 동안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유동성 확대 구간에서 그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물론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출구 전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그런 그 세대에서의 스탠스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 유동성 축소 구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응의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대응보다는 예측의 구간이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구간이다. 좀 더 보수적인 면면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은 상단으로 갈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오늘 등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는 그런 변동성 장세기 때문에 오늘 주의도 매매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상승 출발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주시죠. 일단은 오늘 개장 상황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원래부터 이제 제가 코스피의 좀 추가적인 조정 부분, 바닥 테스트 부분 그런 걸 의심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나스닥의 하락세,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할 것 같아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0%에서 13% 정도까지 내릴 수 있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상 어제 나스닥이 제가 봤던 바닥을 이탈하나 싶더니 그대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증시는 강하게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오늘 좀 강하게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너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얼마나 이제 바보로 알면 이렇게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도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정도로 내려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는 내릴 이유가 없어요. 내릴 이유가 없고 이런저런 악재들이 시장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는 아니고 이전 마지막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번 주 FOMC에서는 아마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서 연준이 FOMC에서 좀 강하게 말을 하면서 이제 양적 긴축까지 카드를 꺼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 인상을 해보고 나서 물가지수가 잡힌다면은 긴축까지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의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증시는 결과적으로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봤던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된다면 빠질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페이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조동아원이라는 종목인데, 사조동아원은 배합 사료 및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맥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제분 사업이랑 가축 및 약식 어류의 사료를 판매하는 생물 지원 사업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고요. 사조동아원은 대표적인 사료 관련주죠. 사료 관련주로 최근 AI 중앙사고 수습 본부는 경기 화성 지역의 산란계 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혀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단발성인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은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호재로 1120원 부근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긴 했는데, 보통 이런 건 단발성 호재로 봐야 되니까 이 이슈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저항 라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돌파한 112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기만 한다면 1270원 부근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도전할 거고,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1460원 부근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1460원 부근의 저항에선 막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의 근거가 나와서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짧게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또 이런 테마주는 증시가 만약에 오늘 어제 미 증시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게 오르거나 반등하면은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 기업 중에 하나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게 제품 개발 및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제품 출시와 다양한 업소의 요구에 맞게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매출 성장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뚜기는 최근 국내 냉동식품 간편식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부진을 했는데요. 야심차게 출시한 프리미엄 만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냉동 피자 점유율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DB금융투자에서 오뚜기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저가라면 경쟁이 약화되면서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이런 라면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오를 수 있을지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굉장히 차트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근처가 좀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중간 자리인데 현재 자리는 애매한데 주봉상에서 의미가 있는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자리 사이에서 좀 붕 떠 있는 가격대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 흐름을 그려주기에 현재 가격인 45만 원 부분만 잘 지켜준다면 반등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37만 8천 원을 이탈할 시에는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접근 및 손절 라인 이탈 시 손절 대응 전략을 잘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 현재 바닥권에서 자리는 애매하지만 주봉상에서 이제 좋은 흐름, 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주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바이오 의약품 등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 기준 작년 1조 5,680억 원의 매출과 약 5,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잠정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정도, 영업이익은 약 83% 정도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5년 이후에 당해
잉여 현금 흐름의 10% 내외 수준으로 현금 배당을 검토하겠다라고까지 밝히면서 조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 조정 흐름을 좀 멈추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한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지지라인을 굳이 볼 게 없습니다. 굳이 볼 것도 없이 이 주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강하게 걸려 있는데 매우 강한 하락 시그널로 한동안 조정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많이 빠진다면 한 64만 원, 64만 원 4천 원 정도까지의 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전에 강한 지지라인 후보로는 73만 8천 원 여기 근처가 있으니 여기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한 하락 지표가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으므로 지지라인까지는 내려와서 지지받는 모습 보일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짧은 증시 전망, 그리고 화조동아원, 우뚝이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다뤄주셨고요. 종목별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자,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 우리 전문위원들의 조언들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폭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장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